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에 윤심 마케팅 했던 김기현, 윤심 팔지 말라, 이러한 이제 그 제목 하에 이번에 혁신위원장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어떤 그 윤핵관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지도자들에게 험지 출마해라 내지는 불출마 선언해라 이런 걸 주장하다가 이제 부딪혔죠. 뭐 장제원의 어떤 세가시도 있었었고, 그 결국은 이제 뭐 자기가 혁신 1호 내지 이제 이렇게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반응이 없으면은 혁신위를 갖다 해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건 윤심이다라고 딱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윤심이 관여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김기현 그 대표가 윤심 마케팅 했던 김기현 윤심 팔지 말라, 이란 제목처럼 이제 여기다가 반격을 했죠. 당무에 떠나 있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조선일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대 내내 윤심을 얘기를 했던 김기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방탕정당 그만해야, 이러한 이제 기치를 세우고 비명계 4인 쇄신 모임 결성을 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윤영찬. 뭐 가끔씩 우리 그 조홍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의원으로 각인이 돼 있죠. 야, 저런 그 뭐 저 단일 대우로 뭉쳐 있는 저 민주당에서 저런 소리를 내기 어려울 텐데, 이상민 의원도 있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이제 지켜도 보고, 한편은 조금의 이제 기대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즉 말해서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김기현 대표가 한 얘기,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이재명 그 대표의 휘하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런 의원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궁금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생각을 하고 과연 그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갖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언뜻 얘기를 했는데 손은 누가 키우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즉 말해서 인요한의 혁신위원장 얘기처럼 뭐 영남권 의원들이 다선 의원들이 전부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험지로 가서 전부 떨어진다든가, 그런 한편으로는 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한 당에 지금 국민의힘이 100여 명이 넘는데 이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그래도 통솔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경륜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긴 할 텐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가서 다 떨어져라, 다 불출마 선언해라 라고 한 건 아니죠. 솔선수범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데 가가지고 지금 당신들은 아주 그 안방에서 3선, 4선, 5선 했으니까 조금 이제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뜻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그 정도 했던 사람들, 그거나 뭐 당대표를 했던 사람들, 주요영, 뭐 또 권성동, 김기현,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국민의힘의 주인이고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생전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혁신위원장이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반발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전부 제 생각에 맞다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그 예산 배정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눈에 뻔히 보이죠.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지역민들에게 그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착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지양해야 되겠고, 좀 더 크게 큰 시각으로 보면은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 국민들이, 하여간 뭐 이스라엘이 그 대략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피해봤던 국민들, 외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 뭐 너무나 심한 그 피해를 입고 있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하마스가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라고 했던 그 뭐 무슨 연대였는데, 이 사람들은 중동 정전에 계속 참여했던 그 부대 소속들이었죠. 하마스가 침공하면서 바로 72명을 사살했어요. 근데 이건 안 알려져. 이상하게 언론들이 이스라엘이 피해본 내용에 대해서는 안 알리더라고.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260명인가요? 인질로 잡혀갔죠. 이걸 당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공격하면서 뭐 그 안에 있는 민간인들 그 빨리 한쪽으로 이제 피난하라, 우리는 공격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 그 여성들 정말 어렵죠. 지금 거기도 이제 추워질 텐데, 춥기도 하고 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먹을 거, 그 다음에 부상 당해갖고 참 병원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는 시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휴전선에서 40km, 서울이 40km 안에 있죠. 40km입니다. 북한의 어떤 포도 전부 다 이 서울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참화가 일어났는가? 과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총동으로 나갔을 것인가? 제가 전번에 방송했지만은 6.25 때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는데, 8월 달에 도망가려고 국회의원들이 40명인가 50명인가 배를 구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었죠. 이 국회의원들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서울에 남아서 서울 수호를 외칠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가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국회의사당 지을 때 이북하고 통일됐을 때 관련된 의원들이 앉을 자리까지 전부 다 마련해 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세종시로 내려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 만약에 어떤 정부 기관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그 불편하다면 정부 기관들을 불러 올려야지. 서울에 충분하게 그런 장소가 다 있기 때문에 가려면은 춘천으로 가야지. 의정부로 가든지. 국회의원들이 일선에 있으면서 나라 이중함을 알아야지. 왜 자기들은 세종시로 내려가냐 이거야. 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전쟁 억지력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한미일 동맹이 아니고 우리 유엔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주둔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북이 내려와도 몇 번을 내려왔을 거야.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도 뭐 종전선언하고 미군 철수시키고 유엔사 해체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 정말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방탄 정당 그만해야 하라고 4명이 쇄신 모임을 결성했는데, 이게 이재명이가 공천하면은 자기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액션을 취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 우리 당이 조금 잃고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우리 민주당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어났다. 즉 말해서 자기들 공천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났다. 이런 결심이었기를 바랍니다. 김경희도 마찬가지. 김경희 대표도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자기들의 공천 받기 내지는 공천을 받더라도 험지로 간다면은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이걸로 반발을 하면 안 되지. 지금까지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는데 그랬으면은 이번에는 좀 자기도 조금 포기할 건 포기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해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국민들이 편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도 인연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의중 없이 어떻게 당이 이끌어나가? 말도 안 되지.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감추려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한테도 제언을 합니다. 뒤로 있지 말고 이 이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거르고 당당하게 필요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괜히 그 말도 안 된 이 법률안 만들었고 올리고 하는 그래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자기들 살아남을 거. 그리고 어차피 올라가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법률안 통과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참 이런 뭐라고 내 표현 막 하고 싶은데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누릴 만큼 누렸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번 돌아봐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이북의 저 어린 친구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고 포를 싸지 않고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안심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인들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 정치인들만 자기들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지금 정치 분야 아니면 대한민국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스포츠라든가 문화예술 그 다음에 경제 모든 부분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경이롭게 보고 있는데 오로지 정치만 자기들 욕심에 그것도 정치 혼란스러운 게 막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은 이해하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오로지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다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네 분 정말로 그 중요한 결심을 하셨는데 이 결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들의 당리당략 그 한계에 머물지 말고 좀 좋은 뜻으로 크게 이렇게 번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 자 이제 당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심을 버리고 열심히 한번 해서 하여간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 당에서 정말로 좋은 정치인들을 공천에 올려가지고 그런 정치인들을 배출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